자, 2교시 패러다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변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이야기 나눈 친절에 대해서 마인드를 변화하려면은 우리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과 오감이 리셋이 되어서 의식의 수준이 확장이 돼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론을 좀 이야기했다 그러면은 우리 요즘에 여기 이렇게 한번 제가 조금 글씨 한번 조금 이렇게 수정할게요. 자, 이제는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어떤 문제만 해결해 주면은 괜찮았는데 이제는 감성도 건드려줘야 되고요. 얼마나 진정성으로 그들에게 고객들에게 잘 했냐에 따라서 그 진정성이 많이 담아졌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고객의 만족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뭐 고객을 뭐 감동을 시켜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까지 많은 요구사항이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상당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최근에 보니까요, 이 퓨카 시대란 말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변화하고 또 지금 현재도 많이 변화했지만 내년, 내후년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를 만큼 되게 불확실하고 되게 복잡해지고 또 모호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코로나 한 2, 3년 이렇게 시간을 지내오면서 함께 뭉치는 것도 귀찮아지고 개인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새로운 표준이 되는 것처럼 여기에 맞게 이제 우리 하고 있는 현장에 있는 사업들도 많은 변화와 거기에 맞는 또 우리 각자의 이제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업들 확장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신문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되게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전화를 받고 있는 고객 응대라든지 또는 뭐 배달의 민족에서 뭐 다양한 걸 뭔가를 음식에 관련된 업이라든지 또 그 밖에 그냥 또 뭐 창업에 관련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은 그냥 예전에는 문제만 해결해 주면은 그냥 빠르고 스피드하게 해결해 주면은 그냥 감사합니다 뭐 이런 관계였다 그러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과정에서도 관계에서도 직원이 도와주려고 하는 그 노력하는 과정이 이 반대편 입장에는 고객이 느낌에 조금이라도 친절한 느낌이 안 들면은 그게 이제 게시판이나 뭐 어딘가에 많은 글들을 올려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문제 해결형의 업무를 뛰어넘어서 고객과 대표님과의 여러 그 기관에 관련된 우리 관계까지도 친밀함을 좀 유지하지 않으면 본인의 마음에 아니면 이제 아닌 거예요. 예. 그리고 갈수록 이제 각자 개인마다 어찌됐든 간에 예민하거나 민감하거나 이런 게 개인주의나 이제 이런 게 많이들 조금 예민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갈수록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보니까 식품 외식경제 올해 2월 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국내 10대 외식 키워드 중에서 양극화, 편의점의 간편식의 다양화, 건강식, 푸드테크 혁명 이렇게 여러 키워드가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우리 한 몇 가지만 한번 함께 살펴볼게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예전에는 짠테크라고 해가지고 짠돌이 쪽 파하고 뭐 재테크 파 우리 이렇게 양분화 돼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한 사람 동일한 사람이 짠테크도 있고 그리고 플렉스하게 소비를 동시에 이제 갖는 특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취향과 가치를 통해서 그냥 뭐 따로 양분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동일인이 두 가지를 다 소화하는 시대가 되었다. 또 그리고 여기에는 이 두 번째 푸드테크 혁명은 저 역시도 지금 이제 어딘가에 뭔가 뭐 식당에 가거나 그러면은 인력을 대체하고 뭐 서빙이나 예약이나 주문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기계화되어 있고 또 그 푸드테크 기술이 많이 접목해 있기 때문에 참 세상이 많이 혁명이 진짜 일어난 게 맞구나. 그래서 발빠르게 이런 시각적인 거라든지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나는 나하고는 무관한 일이야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젊은 요즘에 MZ세대도 마찬가지지만 제로프리, 그래서 무당, 무알콜, 무염, 그래서 이런 식품 건강 음식 관련된 선호도가 엄청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미래 지향을 갈 것인가. 그리고 네 번째는 되게 짠돌이면서 또 뭐 우리가 가까운 편의점에서 많은 음식들을 먹고 사 먹고 이렇게 하지만은
저렴하게 끼니를 때우면서도 이게 레스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특별한 날에는 1인 지출비가 한 10만 원 이상이 넘는 이 외식 업체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양쪽이 다 이렇게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특화 매장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여러분도 가끔 보시겠지만 그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는 거 외에도 체험이라든지 그 문화라든지 또 재미라든지 다양하게 우리의 오감의 만족도를 추구하는 전체적인 이제 고객의 니즈를 이제 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6번째는 제가 엊그제 파리바게뜨에 가서 빵을 먹다 깜짝 놀랐거든요. 저희 친정 오빠가 충남 서산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막걸리를 항상 좋아해요. 근데 이렇게 빵을 사려고 보니까 거기가 막걸리를 이렇게 얼려가지고 쉐이크처럼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빵 파는 곳에 무슨 왜 막걸리야 그랬는데 정말 요즘에 뭐 파리바게뜨나 설빙에서 이렇게 막걸리하고 이렇게 콜라보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나온 걸 보면서 야 진짜 많은 이 식품에도 혁명이 진짜 일어나고 있는 게 맞구나.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업에서도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나하고 무슨 뭐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까운 곳은 늘 관심을 가지고 보려고 할 때 그 발견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업에도 번뜩이는 그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인간은 결국은 왜 이렇게 시대는 많이 변화하고 이렇게 서비스도 많이 변화하고 이런 걸 요구하지만 본질적인 인간의 마음은 잘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마음의 본질에는 어떤 게 들어있을까 하고 본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욕구, 그리고 2번째는 환영받기를 원하는 욕구, 그리고 3번째는 자신이 특별한 인물로 대우받고 싶어하는 욕구, 그리고 4번째는 편안함에 대한 욕구. 그래서 이 4가지 욕구를 충족시켜 줬을 때 우리는 그곳이 또 그 사람에게 되게 친절함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 역시도 어딘가에 갔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무심하게 대하는 게 너무 과하면 조용한 성격은 이해를 하겠지만 약간 시간이 지나면 저분이 나를 무시하나? 이제 이렇게 느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무심한 것도 너무 과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무시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 대표 입장이 있다 그러면은 무심보다는 조금 더 관심을 갖는 이런 이제 마인드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이 누군가에게 자꾸 저 역시도 여기는 여러분들에게 저 강은미 강사예요 하고 뭔가 모르게 은연중에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분명히 언어 중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공부를 이 정도 했습니다. 어느 기관의 대표로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너씨 뭐 하고 있어? 이거 빨리 조금 더 뽑아줘. 보유하고 있는 다른 걸로 자기 욕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누구나가 다 잠깐만요. 제가 모두 음소거 좀 할게요. 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저 포함해서 누구나가 다 자기가 취약한 게 있으면 자기가 조금 더 보유하고 있는 그걸 가지고 누군가에게 과시하고 싶은 이 우월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는 내가 취약한 게 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지만 내 스스로가 괜히 그게 열등의식이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월감과 열등감의 답안지는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답안지는 본질 속에는 결핍과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어떤 고객을 만나거나 그럴 때에도 우리가 그런 의도로 그런 게 아닌데 그 사람의 본질적으로 내면에서 우월감을 조금 보이고 싶거나 또는 열등감을 느꼈을 때 본인 안에 마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우리에게 섭섭함을 느끼거나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들 대표로 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어떤 본능적인 이런 욕구나 조금 욕망을 조금 우리가 공부해 놓으신다 그러면은 약간은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사랑받고 싶었구나 좀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결국 친절에 대해서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변하고 세상이 아무리 변화했더라도 몇천 년 동안 우리의 철학이 잘 안 바뀌듯 우리 인간은
저기 마음속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 달걀 이 노른자처럼 동글동글한 이 애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나 또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나 이웃들에게 많은 사랑과 인정을 많이 받아서 이 마음의 곳간이 햇살이 가득한 사람은 외부에 그다지 사랑을 받으려고 막 이렇게 애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린 시절에 많이 연약하거나 취약하거나 이 마음의 곳간이 빈약하면 본인이 어른이 되어서 돈을 아무리 많이 모으고 아무리 괜찮은 직업군에 계시더라도 외부의 사랑을 집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 가서 누군가 조금만 자기에 대해서 무시한 느낌을 받게 되면은 그 생존의 본능적인 거기 때문에 나를 인정해주지 않구나 이제 이런 마음 때문에 그냥 화가 푹 이렇게 이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많이 내거나 거친 언어를 표현하거나 거친 몸을 이렇게 표현하거나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상대방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본인 내면 안에 사랑과 인정에 대해서 외부에 집착하는 생각과 감정이 이 안에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그건 1차적으로 오감이 약간은 조금 더 이렇게 화나 약간 이렇게 예민함을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대표님들 조금 연배가 있으시겠지만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면 어때요? 우리 저분이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 얼굴을 딱 보면은 왠지 모르게 그분이 뭐 박사인지 석사인지 돈이 많은지 돈이 없는지 그게 중요해요. 어딘가 은행에 가거나 뭔가 우리가 뭐 저기 행정복지센터나 이렇게 일을 보러 가더라도 그냥 얼굴 딱 보는 순간 왠지 모르게 저분은 친절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왠지 모르게 저분은 그냥 아주 업무에 불친절할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또 생각한다 그러면은 우리도 어떤 가게 갔을 때 왠지 저분은 그냥 뭐 반찬 하나만 더 주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 받아들여줄 것 같은 대표님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은 조금 그 말씀 드리기가 부담스러운 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과 몸은 일치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대표님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절에 대해서 인간의 저기 본질적인 그 욕구를 본다 그러면 우리가 늘 생각과 감정을 릴렉스하게 느긋하게 그래서 우리가 고객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 많이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사업이고 내 업이니 내 기분을 내가 관리해서 내가 오늘 하루 기분 좋게 내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오감 속에서 언어와 비언어적인 행동이 있어서 이런 게 친절하게 이제 이게 행동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의자도 턱 이렇게 막 의자에 막 소리를 내거나 아주 숟가락 젓가락 넣을 때도 아주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소리 하나에도 이게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가 이렇게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어디를 가더라도 느끼는 느낌은 같다는 이야기예요. 성격은 말이 많고 또 어떤 분은 말이 없고 또 어떤 분은 동개념이 강하고 어떤 분은 동개념이 없고 어떤 분은 성격이 급하고 어떤 분은 성격이 느리고 어떤 분은 키가 크고 어떤 분은 키가 작고 어떤 분은 눈이 크고 어떤 분은 입이 크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은 이왕이면 인상 쓰고 뚜뚜해 있는 사람보다는 약간 환한 얼굴로 그래도 우리에게 뭔가를 응대해 줄 때 우리는 그곳을 가고 싶은 곳이 되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한번 여기 우리 이 아이들 한번 보실래요? 저는 아이들을 아주 중요하게 봐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상당히 많은 생각과 감정이 물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되게 신선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아이들이 한번 동선을 보고 우리 어른들의 시각으로 한번 보자는 이야기예요. 영상 보여드릴게요. Yeah, SNS 스타킹. 네가 그랬으니까 양보해줘야지. 네가 내보다 2살 잘못해 그게 무슨 상관인데. 그러니까 양보해주라고. 뭘 양보해? 내가 싸우면 언니가 때리니까 양보해주라고 하지. 야, 그게 양보해줄 리가. 그래, 양보해줄 리가. 그래서 뭐하게? 그래서 뭐하게? 언니가 양보해야. 양보해줬으면 아이들이 좋아할 거 아닌가? 아이가.
네가 내보다 2살 작은데 뭐 하는데? 준아야 언니가 언니 째지. 야 네가 말이 나. 내가 언니 안할 거 아니가. 그러니까 학교에는 찍지 마라. 찍지 마라. 우리 아이들 싸우는 거 보니까 웃음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그 친구들 둘이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고객과 싸우거나 우리가 이럴 때 진짜 객관적으로 약간 삼자 입장에서 보잖아요. 그럼 지극히 진짜 하늘도 아닐 때가 있어요. 네, 옥수만 선생님 감사해요. 재밌게 봤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에서 보면 되게 유치하고 너무 정말 별일 아닌 일에 그 상태에서 진지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그 영상을 보여준 이유는 되도록이면 기도 우리 대표님들은 내부의 우리 직원들끼리 관계에서 저는 그것도 고객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혼자 2인 기업이든 또 뭐 2인 기업이든 뭐 또 많은 직원들을 보유하고 있건 간에 그 안에 있는 직원들과의 관계도 고객이고 또 외부에서 오는 분도 고객이고 또 잠재되어 있는 고객도 고객이고 1차적인 거는 나와의 관계가 친절해야 돼요. 내가 나와의 관계가 친절해야지 나와의 관계가 이해가 잘 돼야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오해가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약간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걸 유쾌하게 넘길 수 있다는 거는 상당히 내 일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요. 에이, 그 정도 일 가지고 뭐 그렇게 내가 흥분할 일은 아니지. 이러면서 이런 마음이 이제 성장하다 보면은 내가 외면적으로 보이는 친절 이런 건 아주 1차적인 서비스입니다. 내가 외면적으로 보이는 뭐 인사 잘하는 거, 뭐 그분들에게 빠르게 스피드하게 일 처리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은 너무 그냥 당연히 해야 될 기본적인 상식이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경험이 축적되면은 그 두 번째 이제 실험이 돼야지 경력자에서 3단계 업이 되거든요. 그거는 그분이 하고자 한 그 업에 얼마나 성실과 정직함과 신뢰감을 보여줄 건가는 잘 안 보이는 영역이거든요. 안 보이는 영역이지만 꾸준하게 그 가치를 내가 양심껏 움직였을 때 나도 모르는 어떤 떳떳함과 나도 모르게 이게 가치에 대한 밸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냥 아주 자신감이 그냥 빵빵빵빵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일에 대해서 조금 더 큰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냥 굳이 친절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고객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 직원이 있으나 없으나 그냥 한결같은 가치관으로 대표로서 큰 맥락 있는 숲의 마음으로 실행을 하는 거죠. 친절은 결국은 마음은 보이지 않고 몸은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막 생각 감정 가지고 섭섭해하고 삐지고 막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몸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대표는 무조건 몸에 집착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마음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내 바운더리만큼 삐지고 섭섭하고 화났다가 열받았다 막 그러거든요. 그거 내려놓으시고요. 대표는 어찌됐든 간에 리더이기 때문에 몸에 찝찝한 거를 줄이셔야 돼요. 몸은 절대 거짓말 못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몸에 찝찝한 거는 그대로 반응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오늘 혹시 진짜 남에게 숨기지는 좀 어떻게 숨겼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내 몸을 보니까 홀감을 하지 않는 하루 내가 겉에 보기에는 조금 더 숨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스스로 내 몸은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내 기분이 어떻게 하면 태도가 이렇게 바로 화났으면 화났고 너무 이게 아이 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좀 성숙되게 하려면은 어쨌든 리더는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항상 대표 위치에서 우리 고객들은 어떻게 해야지 우리 고객들은 어떻게 해야지 더 사랑을 많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을 해드려야지 더 좋아하실까? 항상 고객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대표님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곳을 더 아껴줄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더 많이 사랑을 그냥 아낌없이 주려고 했을 때 그들에게 아낌없이 무엇을 해줄까를 하여튼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업에 있어서 가치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리더는 직원들에게 이해받으려고 하고 사랑받으려고 하고 도움받으려고 하고 또 고객에게 이해받으려고 하고 사랑받으려고 하고 도움받으려고 하면 어찌됐든 간에 가치가 좀 작아집니다. 예. 리더는
내가 이해를 많이 해주고요. 사랑을 많이 해주고요. 도움을 어떻게 하면 하나를 더해드릴까 하는 이 노선으로 갈아타게 했을 때 본인이 하고 있는 그 업에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시에는 여기까지 이해하고 사랑하고 도움을 주는 리더가 되자.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요.